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직도 이거 안 본 흑우 업체? 혹시 아직 뭔 소린가 싶으시겠죠? 일단 자산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돈만 보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었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 8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정표를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지표들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지표들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신만의 지표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보는 거는 미국 채권금리의 10년과 2년물 채권금리 차이입니다. 뭐 여러 자료들이 있겠지만 왜 이게 첫 번째냐? 뭐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89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특정한 패턴들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갔다가 급격한 상승 이후에 특정 지점에 이르렀을 때, 뭐 저희가 보통 말하는 피크점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 미국 경제나 미국 경제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이 있었다. 자산 시장이 출렁거림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표였고, 나중에 이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검토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89년에서 90년 사이에는 대부조합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에서 2001년 같은 경우는 경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현재 기준으로는 22년에서 23년 사이에 금리가 여기 지금 있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피크 시점, 비슷한 시점에 이르면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실 거는 이 첫 번째 자료의 기초가 되었던 10년물 채권금리인데요. 86년부터 현재까지를 보게 되면 일정한 주기를 그리면서 약간 하향하는 고선을 그리고 있어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의 금리는 상승 구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상승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이제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신흥국이냐라고 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까지 신흥국이에요. 신흥국이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 30년 정도의 장기 차트를 IMF 이후에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상태예요. 하지만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쐐기 형태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들 차이 때문인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아무래도 금리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달러들이 미국으로 갈 것이고, 신흥국에 있는 달러들도 다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리거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금리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IMF에 준하는 만큼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금리가 아니고 환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라 생각되고, 일단 여기 1180원, 1228원, 1292원을 올라가게 되면 급격한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트리거는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다음을 넘어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97년부터 현재까지의 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지금은 여기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의 국면이 올라가는 것만큼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하락폭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볼 거는 유가입니다. 유가는 전 세계 금리와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라는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거나 혹은 물가 상승률이 높게 일어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이 많이 풀린 건 이미 알고는 있고, 동시에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서부 텍사스유도 있고 브렌트도 있고 중동 석유도 있는데 저는 미국 기준이 미국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WTI로 봤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09년 이후에 약 20년 가까이 거의 하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하락이 있었는데 현재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84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서 얘기 드렸던 어떤 트리거들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여기서 현재 최소한 100불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107불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런저런 뭐 변동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 정확하게는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산군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스닥이고 다음에 보여드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조금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이 모습을 보이는 주요 원인이 앞서 보여드렸던 금리 그리고 이제 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인해서 현재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자산 시장의 방향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급격한 상승이 3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큰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요렇게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봤을 때는 급격한 하락과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락의 폭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000달러에서 18,000불에서 10,000불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측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나 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호구가 되지 말자, 흑우가 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자산 시장의 종류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정표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